자,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에 맞서서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과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최진봉 교수님, 내년 예산안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는데 또다시 대치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까? 뭐 예산안은 이제 빨리 처리를 해야죠. 그건 여야가 지금 합의를 하고 있고 소소위까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형태로는 처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쌍특검은 이미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려 있어서 그건 바로 이제 처리를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는 약간 이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면 8일이고요. 아니면 12월 말쯤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고요. 그랬을 경우에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할 거냐는 또 다른 관심사죠, 사실은. 지금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과연 이제 본인의 부인과 관련된 김건희 특검 그리고 50억 대장동 관련된 특검을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논란이 될 겁니다. 또 고민도 깊어질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또 이게 거부권을 만약에 대통령이 행사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가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민주당은 분명히 처리할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거부권 행사가 어떻게 될 거냐가 사실은 전국 또 이제 총선 앞두고서 여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무산됐지만 현직 검사 2명의 탄핵 소추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검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건 이번이 헌정사상 2번째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저는 황당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불과 4년 전인가요? 공수처를 만들 때 그때 민주당의 논리가 뭐였죠? 자, 검사들이나 고위 판사들,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기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결국 공수처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선거법하고 엿바꿔 먹게 했잖아요. 그렇게 통과시켜서 지금 3년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검사에 대해 손준성 그 검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에서 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탄핵을 시켜버려요. 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데다가 두 번째, 이정섭 지금 검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수원지검에 있을 때 바로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했던 팀장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위장 전입했다는 거예요. 뭐 그리고 뭐 몇몇 사람들하고 어디 저기서 이제 뭐 식사를 했다 이런 것인데 이거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 수사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왜 국회가 탄핵을 하는 거죠? 그거야말로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공수처를 통과시키고 만들어낸 그 이유와 그리고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것과 이게 너무나 배치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수사 결과가 나오고 뭔가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이게 처벌이 안 된다 그러면 탄핵 카드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탄핵은 어떤 면에서 헌법적으로 최종적인 수단입니다. 자, 분명히 지금 그걸 특별히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고 공수처 검사들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다고 그러는데 연간 200억 이상씩 예산에 들어가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 왜 탄핵을 하는 거죠? 딱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닌가. 뭐 그 답변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검사들 위장 전입한 거 나오면 무조건 다 탄핵할 건가요? 앞으로 그럼 검사들 3,000명 되는 검사들 중에서 위장 전입한 거 있으면 다 탄핵할 건가요? 그걸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자, 현직 검찰 탄핵안 가결을 두고 여야는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그 모습 보시죠. 자정 능력을 상실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폭주를 저지할 유일한 방안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탄핵 소추밖에 없습니다. 도둑을 수사하는 경찰관에 대해서 그 도둑이 경찰관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이런 몰상식한 일이 대한민국 국회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설전 변호사님, 이재명 방탄 탄핵이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정섭 차장 같은 경우가 이제 수원지방 2차장으로서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전보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어떤 방탄하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탄핵
탄핵이라고 저는 보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물론 뭐 탄핵을 검사들에 대한 비위에 대해서 아니면 위법 사실에 대해서 뭐 무조건 탄핵을 가자, 이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선준성 검사라든지 이정섭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선준성 두 분에 대한 어떤 검찰 스스로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의회의 권한으로서 탄핵 소추를 통해서 저는 이 탄핵에 대한 사유가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검사가 어떠한 비위가 밝혀지거나 아니면 위법 사실이 있었을 때 사법적으로 처분되는 것과는 달리 그러면 이제까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판단함에 있어서 대통령, 국무위원, 또 검사, 판사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검사에 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어떠한 검사 탄핵, 특히 판사 탄핵의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 탄핵이 되는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로 그대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앞서 한번 안동지청에 있는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지금 탄핵을 했지만은 검사의 어떠한 위법한 내용들이 탄핵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윤정현 의원님, 꼭 탄핵을 해서 저렇게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예. 이 탄핵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쉽게 그냥 무슨 뭐 리트머스 시험처럼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지 이런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탄핵이라는 게 얼마나 엄중합니까? 헌법재판소에 9명의 그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몇 달을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유일하게 지금 탄핵 소추가 돼서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그만큼 헌법재판소는 정말 중대한 문제. 이것만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공수처도 만들고 내부 지금 감찰도 하고 있고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다 물리치고 법사위에서 논의도 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지금 탄핵을 갖다가 한다면 그럼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소는 사건이 아마 쏟아질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장전입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검사, 판사들, 위장전입한 사람들 전부 다 탄핵하세요. 그러면 한 5천 명 탄핵된다고 그러면 헌법재판소 굴러가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야당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탄핵을 남발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자, 이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